정말 심각한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진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에 가장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에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10%나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8년 기준 여름에는 불면증 환자가 약 33만 명이었지만 겨울에는 약 39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유독 겨울철에 이렇게 수면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또 겨울철 불면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수면 장애 한 종류로 잠이 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 잠이 들어도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경우, 새벽에 잠을 깨 더 잠들 수 없는 경우, 일주일에 3번 이상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통 불면증이 3개월 미만이면 단기 불면증, 3개월 이상이면 만성 불면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겨울철에는 잠을 푹 자기 더 어려운 걸까요? 겨울철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 빛과 습도입니다. 겨울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흐린 날도 다른 계절에 비하면 많은 편이죠. 그래서 해가 떠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감소하고 평상시와 같은 일과를 보내더라도 햇볕을 쬐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몸이 햇볕을 쬐게 되면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가 경과한 후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고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요. 비타민 D는 근골격계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통이나 관절의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안 그래도 건조한 날씨에 난방기기까지 사용하다 보니 집안이 매우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면 환경이 건조해지면 기도가 좁아져서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구강호흡이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모두 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강호흡을 계속하게 되면 공기 중 이물질과 세균이 그대로 신체에 침투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한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잠을 자다가 자주 깨게 될 수 있습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 장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이 급증하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증상을 불면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수면 장애의 경우 명확한 원인만 제거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빛에 대한 해결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체 시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루 중 처음으로 햇빛을 충분하게 쬐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 또한 늦어지기 때문이죠. 또 부족한 일조량을 보충하기 위해 해가 떠 있을 때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 중에는 침실에 불필요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스크린의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잠에 들기 전 TV나 스마트폰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 관리를 위해서는 집안에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걸어두시는 방법도 있고요. 가습기를 트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상으로 습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소음을 차단해 조용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잠에 들 때 너무 배가 고프거나 부른 상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너무 차갑지 않은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했는데도 계속해서 수면 장애를 겪으신다면 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원에 가면 바로 약물 치료 같은 방법을 사용할까봐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짜고짜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리닉에 따라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약물을 사용하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처방 전에 충분히 수면과 생활 패턴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를 선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를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약물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죠. 이때 수면제는 의료진과 상의한 정확한 용법을 지켜 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복용했다 하더라도 수면 장애가 개선이 되면 약의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불면증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정말 심각한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일찍 생활 습관을 바꿔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푹 자고 일어나서 시작하는 활기찬 하루가 여러분의 겨울에도 계속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진원이었습니다.